김종철 교과서로 공동체와 언어라는 질문을 나가겠습니다. 예. 자, 이 단어는 공동체가 있는데 언어 공동체라고 봤을 때 이 언어 공동체가 변화되는데 그럼에 따라서 이제 다양해진 언어의 실천 양상을 분석하고 언어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며 국어 생활을 한다라는 목표, 또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쓴다라는 작문의 영역, 그 다음에 화법의 영역,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일단 언어 공동체는 뭐냐? 같은 언어를 이제 쓰는 사회 집단을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국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어머니의 나라의 언어, 모국어라고도 하죠. 모국어. 같은 언어를 쓰는 집단이 있는데 그 언어 집단의 특성이 있겠지. 언어 집단의 특성. 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식사 초대를 받으면은 제일 놀라고 이렇게 적응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숟가락 많이 차려놨겠지. 손님이니까. 예. 그리고 아유 근데 차린 거 없는데 좀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많이 차려놓고선 차린 게 없대. 이런 거 외국인들이 이해 못하겠죠. 예. 그리고 이거랑 좀 다른 얘기지만은 외국인들이 무서워하는 메뉴가 있는 거 아시죠? 할머니 뼈 해장국 막 이런 거. 할머니 뼈로 해장국을 만든다고? 막 이런 거. 네. 안 웃긴가요? 자, 아무튼 외국인들이 이제 이해 못하는 그런 언어 문화가 있다는 거지. 네, 언어 문화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어디 식당을 가나 다 친척이잖아. 그러니까 이모 여기 소주 한 병이요. 아 여기 이모 공깃밥 좀 주세요. 뭐 다 이모고 고모고 막 그죠? 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언어 공동체의 특성 이런 것들 사회 집단의 특성 같은 것들이 있겠고 자 다변화라는 거는 다양하게 변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나의 친구들은 어떤 언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요? 일단 청소년들의 언어는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그런 밈이라든지 예. 아니면 유행어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겠죠. 뻑가충? 뻑가충. 버카충? 버스카 충전이요? 예. 뭐 그런 거라든지 내가 모를 만한 너네 뭐 줄임말이 준말 같은 거 많이 쓰잖아. 네. 아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줘. 나 모를 만한 거. 모르실 만한 거요. 어. 늦어. 아 뭐? 늦어시고. 늦옷이 뭐야? 하지만 느낌 좋다 해주신 아 늦옷. 그래서 줄임말을 막 쓴다는 거. 친구끼리 새로운 줄임말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거. 그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뭐 일반인들도 유행어 같은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맞습니다. 요새 뭐 그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 하고 나서 이 요리의 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야채가 이분하게 익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왜 늦었니? 저 책상으로 어디였어? 받아갔어요. 무슨 책이지 너? 저 창비. 창비. 오늘 천재과 나가서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언어 공동체의 다변화 이야기 지문을 보면서 달라진 그런 언어 실천 양상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문을 하나씩 번갈아서 읽어볼게요. 효성이? 자, 효성이부터 하나씩 읽어. 나이지리아에서 오셨군요. 언제 오셨어요? 대사 하나씩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 진행자의 말을 엄마에게 영어로 통역해준다. 2001년에 왔어요. 아들 셋은 한국에서 자랐고요. 네,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것도 읽어주시고 출연자로 에베랑 에베 엄마 이제 나오는데요. 다음. 에베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셨네요. 나이지리아에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 한 명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생긴 거는 완전 외국인이잖아. 그치?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어 국적이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 우리나라겠죠. 다음. 얘는 나이지리아에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렇다면 두 분도 한국에 오신 이후 나이지리아에 가신 적이 없으세요? 나이지리아에 간적 있어요? 네, 간 적 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지. 앉아. 왜냐면 네. 화내지 마. 자, 그래서 간 적 있냐고 묻고 있다. 자, 영어도 쓰네, 앱에는. 앱에는 영어도 쓰고 우리나라 말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통역이 필요 없고. 자, 다음 질문. 사람들. 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피부색을 보고 외국인이라고 이제 느끼면은 영어를 잘하겠다라는 선입견을 갖는다는 거예요. 선입견. 네. 선입견이 뭔지 알지? 먼저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이 선입견은 대부분 편견인 경우가 많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비슷하게 또 쓰는 말들 고정관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우주의 솔직한 마음은, 속상한 마음은 자기가 열심히 한 거다. 나도 두 개의 언어를 쓰기가 어렵다. 네. 자, 다음. 너는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니? 자, 이것도 선입견이지. 그러니까 피부색이 다르니까 얘는 외국말을 잘하지 한국말을 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아예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일 수 있다는 거지.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잘하는데 저렇게 얘기해주냐고 한국어를 잘하는 신기해요. 그래서 알아둘 거는 일단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잘못된 교육 중에 하나가 단군 이래 우리나라는 뭐 4,000년 동안 단일 민족이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웃긴 얘기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이렇게 귀한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한국에서 이렇게 태어난 그런 2세대 그런 외국인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도 가끔가다 이제 놀라는 게 이제 선생님이 인천의 연수구 쪽에 사는데 연수구, 송도, 연수동 위쪽 살고 있거든. 근데 그쪽만 해도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 식당을 가면은 특히 고깃집을 가면은 외국인들이 많아. 맞아요. 고깃집에 러시아 사람인지 우크라이나 사람인지 뭐 어딘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쪽에 중앙아시아나 뭐 이런 쪽에 사람들이 좀 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아들이 초등학교인데 지금 4학년에서 이제 5학년 올라가거든. 한 반에 15명인가 뭐 그 정도 되는데 반에 뭐 18명인가 아무튼 그 정도에서 한 3, 4명 가까이가 다문화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다문화 친구. 3, 4명이.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깨진 지는 이미 오래됐고 이런 피부색이 다른 한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씩 보시면 역시 다음 순서대로 번갈아서 읽어보세요. 자, 가 대화에서 참여한 참여자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자, 진행자는 누구 차례? 진행자는 진행자는 한국어를 앱에는 한국어와 영어를 앱에 엄마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네. 그럼 나에서 우주 민우의 언어 사용 양상이 다른 사람들의 예상과 어떻게 다르냐? 사람들은 우주의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우주도 영어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호의 외모만 보고 민호가 한국어에 서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랬구나. 그러나 우주는 노력을 통해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잘하게 된 것이다. 민호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 사용이 당연하다. 네, 당연하다. 자,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언어 사용에 대한 그런 인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생각해보자. 자, 외모만?
메모만 보고 다른 언어 사용자로 취급하거나 이방인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피부색이 다르고 외국인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우리말 못 알아듣겠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말로 이상한 말 쓰고 그러면 안 돼. 예,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외국? 다음 사람. 외국 이주민의 한국어 사용 양상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무조건 한국어를 강요하기보다 외국 이주민의 언어와 문화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게 존중하며 배려해야 한다. 그래서 존중, 배려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 우리 아들도 선생님 아들도 보면은 학교에서 다문화 수업 관련된 것들을 하더라고. 네. 자, 다음 자료를 살펴보고 남북한의 언어 실천 양상에 대해서 또 알아보자. 자, 요거 이제 드라마인데 리정혁, 윤셀이 나오는 거 보니까는 이게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TVN에서 했던 드라마인데 선생님도 재밌게 봤었는데. 자, 대사 하나씩 읽어볼까요? 정말 함께 있지 않아도 일 없갔어. 아, 원래 아이랑 사귀라고 뭐 되게 좋은 상까지는 아니지만 거기 나쁜 사람 없대요. 네. 일 없겠소?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일 없다가 이제 무슨 뜻일까요? 괜찮냐? 네. 이런 뜻이지. 윤세리는 이제 이 사람이랑 대화를 좀 많이 해봐서 좀 알아들었나 봐. 자, 그 다음에 이 책 제목인데 사랑의 불시착. 예. 근데 이게 보니까는 위에 있는 첫 글자씩만 읽으면 사랑이 예, 사랑의 리정혁이네. 이렇게 해놨네요. 자, 가에 밑줄 친 단어를 결함할 큰 사전은 누리집에서 검색한 결과이다. 아, 누리집이 뭔지 알지 얘들아? 네. 홈페이지 얘기해 홈페이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남북한의 어휘 차이를 말해보자. 자, 일 없다의 뜻이 뭐라고요? 다음. 주로. 주로 소용이나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주로 괜찮다라는 뜻으로 쓴. 남북한의 언어가 좀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죠. 그다음 예시 답안 표기가. 소리가 같고 의미가 비슷하더라도 남한과 북한에서 소음내는 주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자, 그래서 다를 수 있다. 남북한의 언어가. 자, 나에 나타난 단어를 남한에서 어떻게 표기하는지, 그리고 북한의 언어 문법 차이를 찾아보자. 자, 낭만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죠? 한국어? 낭만. 낭만이 되겠고, 리정혁이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이씨지, 이씨. 이정혁이 되겠지. 자, 그래서 발음과 표기의 차이. 여러분의 의견은 다른가 표기에 적용되는데 북한의 언어는 그렇지 않다. 자, 그럼 두음 법칙 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두음 법칙. 자, 문법에서 이제 종종 나오는 현상인데, 두음 법칙에서 두는 머리 두자야. 음은 소리 용자겠지? 그러니까 두음 법칙은 첫 소리에 제한을 두는 법칙을 두음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한자어에서 발생하는데, 한자어에서 발생하건데, 이, 야, 여, 요, 유 뭐 이런 거랑 관련된 모음과 또 관련이 있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걸, 영어로 여자, 걸, 한국어로 여자, 소녀. 소녀. 맞네. 자, 소녀지. 이 녀가 무슨 녀? 계집녀. 그쵸? 그런데 이 여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여자라고 하죠. 소녀를 여자라고 하지. 그러니까 첫 글자의 니은을 뭘로 교체합니까? 이응으로 바꿔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경로라고 해서 늙은 사람을 이제 대우하고 존중하는 거를 경로사상이라고 하잖아. 자, 경로에서 로가 늙을 로자야? 안녕. 네, 앉으세요. 가방 좀 치워줘. 쉬워요.
자, 경로인데 이 경로에서 로자를 앞으로 당기면은 늙은 사람은 로인이라고 그래. 노인이라고 그래. 노인이라고 하죠. 이래서 이때는 또 리을을 니은으로 교체해 줍니다. 자, 이게 두음 법칙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두음 법칙이 있고, 자, 남한에서는 두음 법칙이 있고,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노동이잖아. 노동. 그치? 노동인데 북한에서 뭐라 그러지? 노동이 아니라? 로동. 네, 로동이래. 로동. 뭐 이런 거. 자, 남북한의 문법 차이, 두음 법칙에 대한 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어 뜻이 같은 것끼리 연결해보고 남북한에서 다르게 쓰이는 말들을 찾아보자.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남한 말을 읽으면 너네가 북한 말로 대답해봐. 자, 혈액형 P형 같이 해야지. 다 같이 혈액형, P형. 네. 화장실, 미생실. 네. 서명, 수표 네. 양파, 금실차. 둥글파. 무한.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예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가급적 외우시는 게 더 좋겠고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이탈 주민들,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언어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뭘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차이를 줄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토의해보자. 자, 이탈 탈주민 1. 자, 지금은 누구냐? 지금은 알지 본체가 나오에 왔을 때 텔레비전에서 스킨십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메이플 요즘 북한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었거든요. 북한에서는 교지 16절시라고 해요. 네. 그 다음 탈주민 누구야? 남한은 평상시에 쓰는 말에 외래어가 많아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셀프란 말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외래어가 좀 많다. 그러니까 외래어를 좀 줄여야 되겠지. 네, 외래어를 좀 줄여야 되겠고요. 그 여자들이 이렇게 입는 뭐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뭐 원피스, 투피스 이런 게 있잖아. 여자가 원피스 입었다. 뭐 투피스 같은 게 북한에서 동강옷이라고 그런가?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뭐라고 그러게? 얼음 무숭이. 얼음 보숭이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외래어를 좀 잘 안 쓰려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러면 지문 또 읽어볼게요. 한 문장씩 읽겠습니다. 언어. 언어 공동체는 같은 언어에서 생활하는 사회 집단을 의미한다. 쭉 읽어 들어가서. 그런데 같은 언어를 사용한 후에도 그것이 실현되는 양상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도 각자 태어나고 자란 지역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어휘나 발음, 쉼표, 띄어쓰기, 억양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라 안에서의 인구 이동과 세계화에 따라 외국인의 유입 때문에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은 끊임없이 바뀐다. 따라서 언어 공동체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집단이며 그에 따라 언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실천의 양상 또한 계속해서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언어 공동체의 특징과 동일 언어의 실현 양상이 다양한 이유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양한 이유는 태어나고 자란 지역,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어휘, 발음, 억양의 차이가 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방언 있잖아. 사투리 같은 것들. 사회 문화적 배경도 중요하죠. 네. 그리고 언어 공동체 구성원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하는 집단이라는 거죠. 언어가 고정되지 않고 바뀌고 있다는 거야. 새로운 말도 생기고. 자, 그러면 자, 앞에 자료에서 나왔던 언어들인데 근데 여기 뭐 에베, 우주, 민우, 세리, 정혁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왜 이 사람들을 다 같은 언어, 한국어, 언어 공동체라고 할 수 있냐에 대한 답이 되겠는데요. 한 문장씩 읽어볼게요. 앱에 누구 차례? 네, 그들은 그들의 이종이나 국적 등이 어떻든 간에 현지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한국어를 사용함으로 나중에 한국어 언어 공동체 언어로 볼 수 있다. 네, 한국어 언어 공동체 구성원이다. 자, 한국어 언어 공동체에서 새로 유입되거나 멀어지는 경우를 떠올려 보고 언어 공동체 변화 양상을 정리해보자. 자,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점점 멀어지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새로 들어오고 어떤 게 멀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시답안 네, 다음 다변화하고 있다. 자, 그럼 활동 2로 넘어가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하며 쓰기가 되어 있네요. 쓰기. 자, 지역 언어로 번역된 가나, 그 다음에 표준으로 번역된 다의 느낌을 비교하며 읽어보자. 그리고 지역 언어로 번역된 것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그 가치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를 볼게요. 그림자랑이 예, 경상도 사투리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죠? 나 어른들을 헌티 내 작품을 배주고 무섭더라는가 물어봤어. 그런 게 뭐라는지 아냐? 무슨냐고 시상에 모자가 겁는 사람도 있간디. 근데 내가 그린 건 모자가 아니잖아. 코끼리를 생치는 보아 그랭이를 그린 뇌이란 말이오. 그런디 어른들은 알아보더를 못한 게 어떻게 딴 놈을 또 그렸지. 네, 이건 또 전라도 쪽 사투리인 것 같은데요. 네. 생각보다 잘 구사하는데 너네? 고향이 어디야 너네? 원래 토하고 저 토박이야 또? 부천이야? 네. 자, 나는 나는 그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내 그림이 무섭냐고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대답했다. 모자가 뭐가 무서워?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숨기면서 소화시키는 보아구렁이를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구렁이의 뱃속을 그려놓았다. 네, 우리 잘 알고 있는 어린 왕자의 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표준어로 본 거랑 그다음 지역 방언으로 번역된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표준어의 개념을 좀 먼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표준어의 개념, 언어 사용의 양상에서 표준어도 있고 방언도 있고 여러 언어가 있는데 일단 표준어를 어떻게 정의하지 얘들아? 표준어? 표준어에 대한 정의 아는 사람? 자, 모름 쓰세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폭의 말을 표준어로 삼을 수 있을까? 아니요. 네. 없죠. 조폭은 교양이 없잖아.
내가 저쪽 오야지를 사시미로 담가버리려는 게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할 때 이 말을 우리가 표준어로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 바로 계층적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라는 말은 시대적 조건이 되겠고요. 서울말이라는 건 지역적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층적, 시대적, 지역적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아둘 거는 그럼 표준어의 상대적인 개념인 방어는 일단 방어는 현대 서울말이 아니기 때문에 방언이겠지. 현대 서울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방어는 표준어보다 떨어집니까? 거꾸로 표준어는 방언보다 우월한가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표준어는 이런 조건에 맞는 말일 뿐이지 표준어가 더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고 방언 또한 방언 나름의 가치와 기능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럼 예시 답안 한번 읽어볼게요. 방언의 가치와 기능을 중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어로 표준어로 번역된 다에게 지역 방언으로 번역된 가나가 훨씬 친근한 느낌이다. 아니고요. 아니? 다음. 그리고 글을 읽는다기보다는 말을 듣는 것 같으며 어린 왕자가 감정을 더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한마디로 생동감이 있다는 거죠. 생동감. 표준어의 가치가 지역을 벗어나 전체 공동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곳이라면 지역 방언의 의미는 그 지역의 성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유대감이나 친근감을 형성하는 데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방언의 가치라고 볼 수 있지. 생동감도 주고 유대감이나 친근감을 형성하게 하는 기능. 유대감이나 친근감을 형성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지방 살다가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 근데 이번 명절에 시골에 내려왔단 말이야? 고향에? 그럼 고향에 내려가면 친구들이랑 표준어 쓸까? 방언 쓸까? 사투리 쓰겠죠. 그럼 표준어의 기능은 뭐라고? 앞에 살짝 나왔지만 표준어의 기능은 서울말. 서울말인데 어떤 기능 준다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준다. 이게 표준어의 기능이에요. 표준어의 기능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준다. 사투리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사투리를 보여달라고? 난 서울 사람이라 사투리 잘 못하는데. 사투리 잘 못해. 서울 사람은 아니고 인천 사람입니다. 아, 그런데 이 방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알아놔라. 뭐 뒤에 나올려나 모르겠는데 지역 방언이 있고 지금 봤던 거 우리가 뭐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막 이런 것들 지역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방언도 있어요. 사회 방언 특정 계층에서 사용이 되는 건데 지금 선생님 이거 강의 녹화 중이거든. 그래서 유튜브를 틀 수가 없는데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역 방언의 특성은 이제 고1 과정에서 배우겠지만 중세 국어를 배울 때 우리가 성조라는 게 있어. 그래서 평성, 거성, 상성, 입성 그래가지고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뭐 낮았다, 높아지는 소리 막 이런 것들이 있어. 중국어가 이제 막 올라갔다 내렸다 하잖아. 니 아오마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그런 것처럼 성조가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 표준 국어에는 성조가 없거든요. 근데 사투리에 남아 있어. 그래서 왜 2의 2승, 2의 2승, 막 알아? 경상도 사투리 하는 거 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 게 있고 요새 또 유행하는 말 중에 또 판교 사투리라고 있어요. 판교 사투리가 뭐냐면 판교 지역 경기도 얘기하는 건데 판교 지역에 IT 업종들이 많아. 그 회사들이. 그래서 개발자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쪽에서만 또 쓰는 그런 전문어가 섞인 그런 사회방언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좀 이따 선생님이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녹화 끝나고. 자, 어쨌든 방언에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됐죠? 다음 질문 넘어가서 농협이 있네요. 농협. 줄임말.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이래. 생파는 생일 파티. 뭐 이제는 너무 많이 쓰는 말이고. 젖잘싸?
네. 선거 때 많이 나오는 말이죠.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것들이고요. 생파, 소확행, 젖잘싸.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뭐 이런 말. 네. 소확행도 아니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선생님은 사우나를 좋아하는데 쉬는 날 이렇게 목욕탕 가서 때도 밀고 사우나를 하고 나와서 뜨끈한 짬뽕을 먹고 그러면은 뭐 돈을 크게 많이 쓰는 건 아닌데 그거가 이제 소소하지만 확실한 그런 행복이 되는데요. 사람마다 뭐 이런 게 있죠. 네. 자, 그럼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통점 다음 대체로 의미상 핵심이 되는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줄임말을 만들었다. 네, 첫 글자 차이점. 예전부터 쓰던 줄임말은 주로 한자어 명사를 지닌 형태인데 최근에 등장한 줄임말은 어종과 분사 등에 구애되지 않고 줄임말이다. 어종과 품사에 구애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든지 젖잘싸. 이 젖잘싸는 다 고유어잖아요. 자, 그 다음 온라인 공간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특징을 찾으래. 어떤 특징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자, 육아 퇴근부터 자, 읽어볼까? 유거템은 특수한 맞지만 친구는 하이브리드 언어입니다. 네, 하이브리드 언어래.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는 서로 다른 성질의 요소를 둘 이상 섞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요. 자, 중략. 일상생활에서 비만 해석이지만 사용하는 상황과 표현이 완전히 다른 두 단어와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밋밋한 나라에 반짝하고 불빛이 켜지는 순간 사람들은 낯선 바람과 빠른 아침을 상쾌해진다. 익숙한 생지는 모든 표현의 새로운 시간을 연결하고 좋은 건 이양 대가리서가 매우 계속하는 네. 준말에서 만약에 교과서가 이게 내년에 나왔으면 아마 두쫑쿠도 들어갔을 텐데. 맞아요. 네. 두쫑쿠가 빠져있네 준말에. 맛있나요 두쫑쿠? 맛있긴 한데 맛있어요. 너무 비쌉니다. 네. 살파에 국밥을 먹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준말 또는 온라인 공간에서 사용되는 특징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러면은 이것 외에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상식을 상식을 깨는 청해버리고 불법은 표현들이 두개 등장하고 쉽게 존재합니다. 네. 그다음 문자, 소리, 이미지 등을 함께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과 외우기 직접 어렵다. 그다음 유행하는 말이나 콘텐츠가 빠르게 생각하고 또 빠르게 사라집니다. 네. 빠르게 소비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써보자. 언어 공동체 속에서 발견한 가치, 그리고 여기서 경험한 문제나 어려움, 그리고 내가 속한 언어 공동체가 나에게 미친 영향. 자, 그래서 친구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볼까요? 자, 집에서 집에서 가족끼리는 사투리를 사용하는데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무심코 사투리를 쓰고 당황한 적이 있어. 네, 그다음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출연자의 발음을 흉화하는 것을 보고 몇 살이 찌푸렸던 적이 있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글감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자. 글감. 할머니께서 사용하시는 언어에 영향을 받았던 경험. 네, 내용. 중학교 1학년 때 급식으로 나온 부침개를 먹으면서 나도 모르게 튀김이라고 말했는데 친구들이 알아내지 못한 적이 있다. 사투리를 사용하시는 할머니와 살면서 찌짐이라고 부르는 것이 익숙했는데 그 말을 아예 모르는 친구들을 보며 같은 나라의 언어인데도 지역마다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네, 그래서 글감은 순 우리말 표현에 감탄했던 경험이라는 글감을 가지고 내용을 쓰는데요. 키워드. 키워드라는 외래어 대신에 13마리라는 스무개말을 써 기다릴 경우인데 처음 본 단어이지만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동네의 아파트는 라운이 영어인 줄 알았는데 즐거운 옛말이라는 동네에 이러한 순우리말을 더 찾아본 적이 없다.
우리가 더 잘 말하고 사람들이 예뻐야 순 우리말 주에 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개요를 작성했어요. 일단 개요는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글쓰기의 이제 설계도인 개요를 작성했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이 개요를 작성할 때 글의 주제, 예상 독자, 매체, 표현 방법 이런 걸 정해야 되는데요. 자, 주제. 우리말을 사용하셔서 우리말을 풍요롭게 하자. 자, 예상 독자. 우리나라 가치에 대해 고민해 보지 않는 사람들. 네, 그 다음. 글을 쓸 매체는 블로그고요. 블로그. 개성 있게 표현할 방법.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설명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활용합니다. 네, 처음. 전례용어 외국어를 많이 쓰는 유명하지. 네, 중간. 순 우리말 표현을 보고 감탄했던 경우. 네, 그 다음 끝. 순 우리말을 활용한 표현의 효과와 가치. 네, 그래서 글을 써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 문장씩 읽어볼게요. 자, 요즘.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간판이나 상호명이 엄청 외래어와 외국어이다. 한참을 걸어가도 순 우리말로 된 가게 이름을 찾기 어렵다. 아파트 이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얼마 전 하굣길에 같은 동네에 사는 남자친구가 온다. 동네에 새로 생긴 아파트 이름이 라온인 것을 보았다. 저건 또 무슨 카푸치인가 의아했는데 남자친이 알려주기를 라오는 즐거움의 영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순 우리말 충분한 표현이잖아요. 라온이라는 말을 신기하게 쓰는데 외국어로 번역하는 분야가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이 라온이 있었다. 이 언어의 한국어는 우리 내야를 부끄럽지 않은 만큼 과학적이고 어려운다고 합니다. 한국은 요즘은 공통의례와 문서가 모두 하나의 주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있는데 정작 우리가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우리나라를 배우려는 것이다. 언제나 우리말만 쓰려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지만 아름답고 재미있는 우리말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자꾸 발굴하고 지켜 쓰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이 글은 어때? 잘 쓴 것 같아?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아까 방언 중에서 지금 다양한 공동체의 언어를 살펴보고는 있는데 물론 순 우리말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켰다라는 데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 순 우리말을 사용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좀 좋게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런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 세대 간의 언어라는 게 있어. 세대 간의 언어. 자, 이것도 공동체의 언어의 좀 차이적인 측면인데 예를 들어서 9세대들은 어떤 언어를 많이 쓸까? 고유어, 한자어. 네, 한자어를 조금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 신세대라고 할까요? 이 신세대들은 외래어나 그 다음에 또 외국어 또는 준말, 유행어 이런 말들을 많이 쓰겠지. 그러면은 이 글은 약간 단점은 뭐냐면 약간 두쫑코 같은 거야. 여기 보니까 선생님 걸리는 게 남사친이라든지 갑툭튀라든지 요게 몇 개만 체크해봐. 남사친, 갑툭튀. 그 다음에 웃픈 뭐 이런 거. 나이 든 사람들은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요. 네, 할머니 갑툭튀 알아? 남사친 알아? 우픈 알아? 그럼 할머니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소통이 또 단절되잖아. 이런 단점이 있는 거야. 선생님이 만약에 이걸 비판적으로 보자면 그런 비판적인 특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문 정리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제를